순이분이 총 2차 추가글과 6개월 뒤에 마지막 후기까지 남겨주신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레전드 사이다 사연인데요.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의 사연일지 지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시댁 갔다가 시어머니랑 한판 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 짜증나네요. 제가 아직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필기는 진짜 92점으로 쉽게 패스했는데 문제는 도로주행, 연습 때 너무 무서워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왠지 옆 차선 차들이 와서 박을 것 같고 결국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남편도 무리해서 면허 따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난 죽을 때까지 내 차 운전해보긴 글렀구나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시댁 가서 시부모님이랑 외식하고 식당을 나왔는데 시아버지는 담배 피신다고 구석으로 가시고 남편은 차 가지고 온다고 주차장으로 가서 저랑 시어머니만 식당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얘, 너는 도대체 왜 면허를 안 따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쓴 것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웃으면서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왈, 네가 면허를 안 따니까 우리 아들이 혼자 힘들게 운전하면서 고생하잖니. 너가 얼른 면허 좀 따서 교대 좀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구나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도 면허 따고 싶죠. 근데 이런 상태로 꾸역꾸역 면허 딴다고 해도 신랑이 차키 내주지도 않을걸요? 에휴, 왜 너만 못 따니? 남들은 다 잘만 따두구만. 그러다 시아버지가 담배 피고 오시다가 조금 들으셨는지 당신 나중에 늙어서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싶어? 왜 우리 아들 고생 안 시키겠다고 무서워서 운전 못하는 애한테 자꾸 면허 따란 소리를 해? 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차를 가져와서 다 같이 타고 이동을 했는데 차 안에서 어머니가 또 계속 면허 따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결국 못 참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이모님이 면허 따신다고 하셨을 때는 운전 뭐하러 하냐고 위험한데 편하게 남편이 모는 차나 타고 다니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계속 면허 따라고 하세요? 제가 무섭다고 했잖아요. 저는 며느리고 이모님은 동생이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지금 어머니한테 엄청 서운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시아버지가 놀라시면서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왜 자꾸 이래? 왜 자꾸 시어미질이야? 아까 내가 좋게 말할 때 끝내지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기만 해봐.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은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저한테 야, 엄마가 내 걱정해서 그렇게 말한 걸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냐? 얼른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까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했다고 빨리 사과드려. 뭐라고? 참나.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달란 말은 안 할게. 근데 나중에 네 딸이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왔을 때 당신은 화 안 낼 자신 있어? 그랬더니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얼른 사과시키라고 그 전까진 안 볼 거라고 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제가 사과를 해야 되나요? 웃겨서 진짜. 암튼 저 일 있고 나서 어제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니 저 있는 데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대로 휴대폰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었다가 화면에 어머니 하트 이렇게 써있는 거 보고 진짜 짜증나서 그대로 핸드폰 소파에 집어 던지고 방에 들어갔더니 또 따라 들어와서 지랄지랄을 하길래 야, 나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야. 만약 내가 못 참게 되면 아마 그때는 되돌리기 힘들걸? 내가 참고 있을 때 당신 경거망동 하지 말고 알아서 행동해. 알았어? 이렇게 말했더니 또 찌질하게 가만히 쳐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먼저 전화할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 절대 전화 안 드릴 거예요. 남편만 내 편이면 전 솔직히 다 참고 살 수 있어요. 어쨌든 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요. 근데 남편이 계속 저렇게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으로 행동하면 아마 힘들어질 것 같네요. 와이프 편 들어주는 남편 가지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1차 추가글 댓글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잘 읽었어요. 감사해요. 몇몇 분들은 본질을 흐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면허를 따라고 한 게 서운해서 글을 쓴 게 아닙니다. 만약 이모님께서 면허를 딴다고 하셨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면허 좀 따라 라고 말을 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문제는 이모님한테는 위험하다고 면허 따지 말라고 하셔놓고 저한테는 본인 아들이 운전하느라 고생스럽다고 빨리 면허 따서 우리 아들 고생 좀 덜어줘라 라고 말씀하신 이중적인 모습에 화가 난 겁니다. 어제 남편이 퇴근 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안 오길래 저 혼자 저녁 대충 먹고 혼자 TV 보고 있었는데 한 11시쯤 남편이랑 시부모님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오셨으니 인사하고 앉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부엌 가서 마실 거 챙기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냥 와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앉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할 말 없냐고 하시길래 만약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바라시는 거면 전 사과드릴 만한 행동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진짜 이럴 거냐고 얼른 사과드리라고 소리치길래 진짜 내 연애 2년, 결혼 1년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사과드려야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 조금 하셨다고 아랫사람이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게 옳은 거냐고 개소리 짓거리고 시아버지까지 이번 일은 그냥 너가 사과하고 조용히 넘어가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분 아시나요? 나는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모두 나한테 네 잘못이라고 말하고 혼자 빙 둘러싸여 압박받는 기분이요. 믿었던 시아버지까지 저렇게 나오시니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빡침을 가라앉히고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라고 내일 친정 부모님한테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려보고 만약 친정 부모님도 제 잘못이라고 네가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그때 사과하겠다고 말하니까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갑자기 당황하면서 뭔가를 수습하려는 듯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시길래 이 일의 원인은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언사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은 중간 역할을 못하는 한심한 남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지금 당장 네 부모님 모시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일 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결론이 나오면 연락하겠다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시어머니가 네 집 며느리인지 대단하시다 대단해 이러시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결론이요? 친정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당연히 노발대발 하셨죠. 네 아버지랑 같이 지금 당장 올라갈 테니 꼼짝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이 창원인데 참 이게 무슨 불효인가 싶고 착잡합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 성격상 저희 결혼 생활은 이미 끝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 성격을 잘 아는 남편은 제가 카톡을 차단하니 문자로 너가 이번만 한 번만 참고 넘어가달라 앞으로 잘하겠다 개소리를 보내오는데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혼 절대 쉬운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평생 이딴 대접을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이혼녀 딱지가 제 자신한테 더 떳떳하고 당당해질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녹음을 안 해둔 게 천추의 한이네요. 2차 추가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제 머리와 마음이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글이 장황스러워질 것 같네요. 오늘 오전에야 댓글들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현명하지 못했다, 어른한테 예의 없다 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현명하게 예의 바르게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서 글 쓰겠습니다. 중간중간 대화도 기억나는 대로 쓰겠습니다. 일단 친정 부모님은 토요일 첫 기차로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금요일 퇴근 후에 저와 통화를 하신 후 그럼 차를 가져가지 말아야겠다고 하시면서 기차를 타고 온다고 하시길래 의아했지만 먼 길이고 밤운전은 위험하니 그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문자로만 아버님 진짜 올라오시냐고 이런 일로 장인어른 뵈면 자기는 뭐가 되냐고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전응과 같은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부모님 올라오시니까 얘기 후 연락하겠다. 문자 더 이상 보내면 이 문자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테니 그만 보내라고 말하니까 안 보내더라고요. 어쨌든 토요일 점심이 조금 지나 부모님이 저희 집에 도착하셨고 전화로는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있는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남서방한테 전화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남편에게 전화하시더니 나 지금 집에 와 있으니 남서방 혼자만 집으로 오거라 하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 도착할 때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생각 정리 좀 하신다면서 서재에만 계셨습니다. 남편 도착 후 아버지께서 남서방과 둘만 얘기하겠다고 하셔서 서재에서 말씀을 하셨고 아쉽지만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30분 남짓 대화를 마치고 남편만 나와서 저와 엄마한테 가보겠다고 내일 뵙겠다고 말하더니 나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내일 사돈 만나서 얘기하면 된다고만 하셔서 저랑 엄마는 답답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먹으면서 아버지께서 점심은 남서방이랑 사돈이랑 같이 먹기로 했으나 유쾌한 자리가 아니니만큼 아침 든든히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남편이 시댁과 저희 집 중간쯤에 있는 한식당을 예약해뒀다는 문자를 보내와서 시간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 남편과 시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고 서로 짧게 인사를 드린 후 아버지가 공짜로 자리를 빌릴 순 없으니 주문부터 하자고 하셔서 메뉴 주문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남서방, 어제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봤나?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더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남서방이 잘못이 뭐가 있겠나? 내 딸 독립적인 여성으로 못 키운 나랑 땡땡이 엄마 잘못이지. 안 그렇습니까, 사돈? 제가 딸에게 자초지정을 들어봤지만 한쪽 말만 들을 수 없어서 어제 남서방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안사돈께서 제 딸을 좀 더 독립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가 남자한테만 의지해서 살겠나요? 여자도 운전하고 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한 건데 며느리가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네, 안사돈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요즘엔 여자들도 본인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시대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딸과 남서방이 좀 더 독립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안사돈과 제가 총대를 한번 매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애들 사는 집 부동산에 말해서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서방, 내가 우리 딸 면허가 없어 창원 내려올 때마다 자네가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차를 줬는데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 내가 내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자네한테 힘든 운전하라면서 차를 줬으니 차는 이번에 내가 가지고 가겠네.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집을 해주신다는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혼수를 말씀하셔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희 엄마 명의로 집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하셔서 차를 몇 대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대를 정말 저희한테 너무 과분한 차를 주셨습니다. 사정상 명의는 바꾸지 않고 보험만 따로 추가해서 남편이 타고 다녔고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시아버지께서 사돈 화푸시라고 제가 마누라 단속을 못해 이 사단이 났다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표정을 보니 남편은 이 말씀들을 이미 어제 다 들은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차 싶으셨는지 애들 집과 차를 다 가져가신다 하면 애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집도 차도 부부가 됐으면 서로 힘을 모아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마련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이게 안사돈이 바란 큰 뜻이 아니시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사돈이 분명 남서방이 사는 집과 타는 차를 제가 해줬다는 걸 아실 텐데 제 딸에게 독립여성 운운하시며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이제라도 애들 제대로 살게 해야지요 하시고는 만약 이루어져도 싫다 하시면 애들 장래를 위해서라도 갈라서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딸 이혼하는 꼴 보기 싫어서 억지로 싫은 거 참게 하고 사는 부모는 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식사하자면서 밥은 대충 드시고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하시면서 남서방 차키 딱 이러시더라고요. 남편 표정은 뭐 나라를 잃어도 그렇게 지울 수 있나 싶을 만큼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한테 전화 받았을 땐 당장이라도 올라와서 남서방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똑같은 사람 취급받을 테니 참았다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또 남서방이 중재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따끔하게 얘기했다고. 안사돈이 계속 저렇게 본인 잘못 인정 없이 어른의 모습을 못 보이신다면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난 우리 딸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란 걸 알기 때문에 네 결정을 무조건 지지해줄 거라고 말해주셨어요. 물론 친정엄마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니 다 적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친정 부모님은 어제 저녁에 내려가셨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밤에 같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한 말을 오해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제서야 사과를 하시더군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하신 말씀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네가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리라고 요즘 집값이며 차값 장난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시길래 저도 벌만큼 벌고 있고 남편도 직장이 있으니 못 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라고 하길래 더 이상 당신이 중심 잡지 못하고 여기서 더 못난 모습 보이면 난 당신과 살 마음 없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게 다시 돌아가셨고 남편과는 어제 각방을 썼습니다. 시어머니보다도 남편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을 했고 솔직히 정이 떨어졌어요. 아직도 이 집과 차에 미련이 많이 남았는지 장인어른께 말씀 좀 잘 드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과 앞으로의 생을 함께할 생각을 하니 답이 안 나오네요. 어쨌든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찝찝한 후기이지만 좀 더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라고 아랫사람이라고 저보다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많이 안타깝네요.
용기 잃지 마시고 저도 제 행복을 위해 삶을 살아갈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추가글 6개월 뒤의 후기.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이중적인 시어머니와 중간 역할을 못하는 남편 일로 글을 올렸던 글쓴이입니다. 익명의 힘을 빌어 신세 한탄도 하고 싶었고 혹시라도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들을 꼬집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끄럽지만 글을 올린 일이 후회되진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고 남편과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며 어떤 마음과 표정으로 시부모님을 대해야 할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 저희는 친정아버지 말씀대로 살던 집을 내놓고 타던 차를 다시 돌려드리고 집도 저희 부부 수준에 맞는 적당한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었지만 그냥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한 일이기에 그래도 서로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끝을 내기엔 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근데 남편은 눈치 빠르게도 이 여자 이혼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지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더 악랄해지더라고요. 딱 1년만 살아보자. 1년은 누가 뭐래도 버텨보자 했던 제 결심을 결국 남편이 깨트렸습니다. 결혼할 때 했던 그 맹세가 깨지는 것보다 이런 남자와 한시라도 붙어있는 게 더욱더 제 자존심을 무너뜨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 거라곤 상상도 못한 남자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도장 안 찍으면 내 모든 것, 모자란다면 친정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철저히 너라는 남자와 너희 집안을 무너뜨릴 거라고 독한 말을 내뱉으니 그제서야 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더군요. 그냥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이런 생각에 자괴감이 빠졌었지만 그냥 제 그릇이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끝까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대동했던 그 남자. 아직 조정기간도 거쳐야 하고 정리할 게 많지만 수화불량, 두통 증상이 말끔하게 사라진 걸 보면 적어도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이곳에 무수히 많고 많은 사연들 중 하나일 뿐인데 시간을 내어 위로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큰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진짜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